당신이 하고 싶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나이 30을 넘어서 40에는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 쇼펜하우어가 얘기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따둑따둑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이 책의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잘 살아가기 위한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인생 철학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 인생의 무게중심, 그리고 독서와 사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향유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평생에 걸쳐 매일 매 시간에 그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다.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재생적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먹고 마시고 휴식하고 수면하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산책이나 달리기, 운동, 사냥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마지막 단계인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사유와 독서, 예술, 명상, 철학을 얘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3가지의 즐거움을 모두 만끽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고요. 건강을 챙겼고 음악을 즐겼어요. 그리고 독서와 철학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자신의 정신적 능력에 맞게 행복을 찾는 겁니다. 이 단계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게중심을 바깥에 둡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들의 지위, 친구, 이런 만족은 외부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수준이 보통인 사람이에요. 즐거움의 무게중심이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겁니다. 학문 등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지만 가끔 취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불만족을 채우기도 해요. 세 번째는 정신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입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자기 안에 있어요.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서 자신만의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해내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이런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괴롭습니다. 무료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곧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합니다.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몰라요.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이 있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기기도 해요. 혼자서도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가는 인간의 소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어찌 보면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휴일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온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라는 거죠. 즉 지적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배우고 제가 이렇게 독서하고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타인에게 방해받는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회사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겁니다. 일을 부탁해요. 회의를 하자라고 합니다. 또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애를 봐야 되고 가족 모임에 시간을 뺏기게 돼요. 휴일에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느라 시끄럽고 산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져야 돼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중심을 점차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출세, 승진, 명예, 돈, 각종 모임에 빠져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예술과 시,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들이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그 깊이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시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시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자발적인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약 5년간 제 인간관계 그리고 각종 모임들을 반 이상 정리했습니다. 쾌락과 유흥, 즐거움만 추구했던 술자리들은 이제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풍요가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시간들을 저는 독서로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책 40에 읽는 쇼펜하우어에서도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냐
이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시간과 힘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일부 배울 수밖에 없어요. 쇼펜하우어 역시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습니다. 먹는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된다. 그것이 현재의 자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챗 GPT가 정보를 요약해주고요. 해결책도 알려줘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독자적 사고력은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배우고 사색하고 곱씹는 시간 대신에 대충 요약한 내용만 암기합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잡담이나 가볍게 정리한 글들 이런 것보다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가 쓴 작품,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2번 읽을 것을 권해요. 그래야 사물의 맥락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고 있으면 처음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책들은 재독, 3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놓쳤던 부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정신적 교양이 높아져야 독서를 통해 큰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악서를 피하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칭하는 악서는 단지 돈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또한 베껴 쓴 글이나 편찬한 글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40대는 어찌 보면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시기라고도 생각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관심 분야도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좀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독서할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독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의 사이클에서 독서 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줄이라도 글로 남기고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겁니다. 서평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역시 사유 없는 다독을 경계했습니다. 독자적인 사유라는 사람은 왕처럼 군주처럼 스스로 직접 판단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사고하고 그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나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둑따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